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 인플레 완화라는 이제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발언 중에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높다 하는 그런 이제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측대로 미국 기준금리는 25bp 올렸고요. 그러고 나서 메타, AMD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0.02% 정도 보합권이고 S&P 500이 1%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이 무려 2% 이렇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그냥 이렇게 보합 내지 조금 상승된 상태로 가다가 미국 시간 이제 오후 2시 이후서부터 그 파월 의장 회견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환호하면서 출발을 당연히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3%가 넘게 단숨에 2,480포인트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좀 개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0.2% 정도까지 상승 정도까지 밀렸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그 화력을 발휘해서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또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샀네요. 1,500억 정도를 동시효과에 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555억을 순매수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2,75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56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8.88포인트, 어제보다 0.7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코스피랑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한 1% 이상 상승을 해서 어제 이제 750을 넘었잖아요. 759에서 이제 출발을 한 후에 진짜 천천히 스테디하게 이 상승을 끌어가면서 어제 이제 750 넘고 오늘은 760을 위쪽에 안착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2,05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86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737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오늘 많이 움직인 섹터들을 말씀드리는데 주로 이제 소부장 쪽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코스닥 쪽에 그 업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코스피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게 오늘 양봉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사실 오늘 양봉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정감은 좀 없다. 그래서 내일 잘못하면 주봉으로 4주 연속 상승하고 처음으로 주봉이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5주 연속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5주 연속 상승할 수 있게 주봉이 충분히 양봉을 그릴 수 있게 그렇게 그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피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20원 30전 어제 NDF도 그랬지만 오늘 이제 11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원화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삼성전자를 3,249억 순매수했고 LG에너지솔루션을 321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를 1,167억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도 151억 순매수했고 삼성 SDI는 154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을 한 332억 순매도를 했고 네이버를 338억 팔았어요. 현대차는 한 17억 원 정도 샀으니까 뭐 미비하다 이렇게 뭐 기아를 124억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오히려 기아를 19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재미난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이 241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32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게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321억 기관 82억 삼성바이오 외국인 151억 기관 36억 그리고는 카카오 외국인 241억 기관 320억 이렇게 세 종목만 상위 랭커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움직인 거를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증권주가 좀,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렇게 돼서 이제 증시가 화랑이다 이런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STO라고 불리는 증권형 토큰 그거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등 뭐 해서 증권주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뭐 역시 이거는 뭐 나스닥 훈풍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술주에 대한 그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에 오늘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그 어제 미국 시장이 AMD, 엔비디아 뭐 이게 다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인가요? 엄청 높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반기가 되면 업황이 좀 반등할 것을 전부 전망했기 때문에 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그 챗 GPT로 인해서 AI 투자가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쪽 서버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 이런 것들이 전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이거하고 블록체인, 그 다음에 그 NFT 이쪽도 이제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국 FOMC 결과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좀 상승세를,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좀 상승세를 보이니까 그런 이제 안정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래서 STO 발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유통 허용,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다시 이쪽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NFT 이쪽이 이제 다시 움직임을 탔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개별적으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그 카르도라고 그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여기랑 같이 STO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하고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NH농협은행이 지분 투자 했다는 뭐 그런 소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이 또 오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타버스 그 VR, AR, X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삼성전자, 퀄컴 이거는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퀄컴, 구글 이것들이 이제 XR에 대한 삼각 동맹을 이제 맺는다, 체결했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만들게 되는 XR 기기에 퀄컴의 칩, 그리고 이제 구글의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탑재될 그런 전망.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장 끝난 다음에 이제 메타가 4분기 매출이 321억 7천만 달러. 이렇게 되면서 시간에 19%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거 영향도 좀 받아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의 특징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한 환호성을 터뜨린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어제 그 미국 시장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파월 의장 얘기가 이렇게 정리된 거를 커뮤니티 통해서, 100만 개 커뮤니티 통해서, 보내드렸죠. 6시 한 10분인가요? 예. 그런 커뮤니티에 뭐 올라오면 가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 들자고, 아예 안 잔 건 아니지만, 들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새벽 4시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소폭 상승? 네, 그 정도였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 회견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거기서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결국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 2%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어제 얘기는 그동안의 시장이 바라던 대로, 바라는 바대로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느끼기엔 어제 파월은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 발언하던 파월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물러터진 것 같은 모습, 한 달 사이에 전혀 느낌이,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파월 의장이 53년생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또래인데, 이 영검탱이가 한 달 사이에 왜 이렇게 물러졌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 끝에 이제 자존심 때문에 뒤에 ongoing increase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인상은 ongoing 한다. 계속 지속한다라는 말은 이제 달아놓긴 했는데,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금리의 인상의 종착점이 얼마 안 남았다. 얘네 죽으라고 올려야 앞으로 50bp 이상 못 올린다. 라는 거를 시장이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어제 파월 보니까 약간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이 눈치채면서 이렇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이렇게 해서 팍 하면서 이제 뛰어 오른 겁니다. 그거를 이미 이제 시장이 연준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예견을 딱 한 거죠. 그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disinflationary process라는 말입니다. disinflationary process. 이게 그동안 시장에 진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튀어 오른 거죠. 파월의 그 표현. 인플레이션 앞에 디스를 붙이는 바로 그 표현을 시장은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ngoing increase 이런 거 얘기했지만 별로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게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떻게 갈 건지가 이제 다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연준이 어쩌고 얘기해도 이미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이제 죽어라고 올려야 니네 이제 50bp 밖에 못 올려. 그것도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연준 의장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리 얘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으로서 시장에서 금리 얘기는 되게 이제 웃겨지게 생겼어요. 금리 얘기가 어떻고 금리가 정지해서 얼마를 끌다가 금리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설득력이, 그러니까 파급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다고 그래서 ongoing increase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뭘로 관심이 끌어지냐면, 그럼 금리의 그런 최고에서 머무는 시간,
얼마를 머물 거냐, 연준이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시 되고, 어제 또 언급된 그 견조한 고용, 고용이 괜찮잖아요. 실업률이 생각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들어낸 물가 안정,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잡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잡 데이터가. 그게 이제 또 시장을 뭐 이러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제 막 움직일,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금리가 고점에서 머무르는 시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논쟁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그럼 이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냐? 야, 그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야? 그렇다면 뭐 어떻게, 닥닥 긁어서 이거 주식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야, 이게 1월부터 오던 이제 반등을 결국은 파월 의장 얘기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럼 이게 정리 단계야? 그러면 이제 이거 페이크 쓰려고 외국인 애들이 저러는 거야? 그러면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거 입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사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게 이제 주식 투자인데, 주식 투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주식이, 나 주식이 없는데,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순매수가 7조 1219억이에요. 근데 기관은 5,800억을 팔았고, 개인은 6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매수를 이어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전문가나 증권사들의 올해 전망이 무슨 상저하고 이랬는데 이거야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니냐. 무슨 상저는 무슨 상저 1월 달부터 이렇게 더럭같이 오르는데 이게 뭐냐. 야, 이거 완전히 헛다리, 뭐, 증권사 전망이라는 게 틀리려고 있다고는 그러지만 이거 너무, 첫 달부터 이거 빗나간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자세히 보면 어제 파월 의장 회견이 뭐 그 말한 태도나 이런 것만 좀 바뀌었지 내용은 시장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랑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죽는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는 거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와 문답에서 그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걱정이 파월 의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 사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늘 앞서가요. 상황보다. 그러니까 앞서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마시라.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누구 얘기대로 또 한 차례의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제부터 이제 신났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야,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갈 길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매 원칙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제 제가 제시하는 매매 원칙에 대해서 댓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단타를 하면 돈 못 번다. 매매 원칙이 단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매매 원칙이나 좀 잘 살펴보고 그런 댓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자꾸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 분 치고 돈 버는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면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죽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락의 변곡점이 왔는데도 모르고 아니면 알고도 미련 때문에 못 파는 우둔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이 안만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오면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고,
매수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나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덤벼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편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몇 번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어떤 이슈가 나타나서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오늘도 보세요. 이쪽에 반도체 뭐 이런 거 움직이는 대신에 코스닥에서도 막 뛰고 그러는데 도대체 얘네들을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이런 거 모르는 기준점을 우리가 정한 이 매매원칙으로 따져서 정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뭐 그래서 끝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쉬움은 좀 덜 남아요.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이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좀 밀어 올려서 또 편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도 그 생각인데,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파생 쪽에서 시장을 본다면 오늘 장이 끝나면서부터는 좀 하방 쪽에 좀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아무튼 좀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심한다고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름을 도용해 갖고 이거 계속 이제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뭐 댓글로 종목 상담을 해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무료 상담하고 또 무료 상담 끝나면 글로 돈 보내서 입금해서 뭐 회원 하시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아주 요새 아주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댓글로 종목 상담 그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닫다가 저한테 뭐 어떤 주식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볼까요? 뭐 LG화학, 그럼 LG화학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질문해요. 그럼 저는 그냥 답변 안 해요. 그냥 하트만 눌러드려요.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긴 뭐 어떻게 봐요. 그냥 눈으로 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질문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이걸 내가 얼마에 물려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먹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 정도로 구체성이 없는 질문은 그게 뭐 툭 던지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댓글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개별 종목 상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황 얘기는 이렇게 줄이고 내일 또 금요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